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4화 욕망하는 것은 왜 우리를 외면할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가 욕망이죠. 욕망. 사실 예전에 비슷하게 우리 쾌락을 다루면서 에피쿠로스 편에서 일부 다루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테마는 비슷한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이 주제를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욕망하는 것은 왜 우리를 외면할까인데요. 두 분은 살면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또는 무언가 간절히 얻기를 욕망한 적이 있습니까? 늘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쾌락을 쫓는 제 입장에선 그죠?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물으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 덩어리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지나쳐서 욕심 덩어리. 그렇죠. 어떠세요? 욕망하는 게 대체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면 삶이 그들을 속일 때가 많던가요? 많이 속죠. 그죠? 신포도여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계속 그렇죠. 정신 승리만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 신포도였으는 이제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결과. 그죠? 욕망을 했으나 외면을 그 욕망이 나를 외면해서 이제 신포도를 택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외면한 것처럼. 네, 그런 행위를 정신승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욕망하는 게 작두님을 외면할까요? 나랑 안 친한가 봐요. 아니면 내가 택도 없는 걸 쫓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과해서 그럴 수 있나? 아니면 이게 진짜 내 건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기타 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 내가 너무 과하게 욕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애초에 이 방향이 나랑 안 맞는 건데 내가 욕망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등등등이 있겠네요. 그러면 욕망하는 게 욕망을 했으나 그 욕망의 대상이 나를 외면했을 때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아까처럼 신포도 전략을 취하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도전하는 스탠스를 취하시나요? 결국은 정신 승리하지 않나 싶은 게 정신승리. 할 때까지는 하잖아요. 할 때까지는 하는데 안 돼. 라든가 이러면 그냥 뭐 정신 승리로 합리화하고 끝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뭐 많이 만나게 되지 나쁘지는 않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우리 작두님보다 덜 쾌락 지향적인 자유인님께서는 욕망하는 게 그래도 있으시죠? 네. 제 삶에서 딱 2번 강하게 욕망을 했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 재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합격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막 전화하고 이랬거든요. 수험번호 누르고 뭐 이러면 ARS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그거 막 전화기 수화기 들고 있을 때 막 그때 느낌이 떠오르고 그 2번째는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이 친구들은 다 됐는데 나는 아직 뭔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 뭐 이런 때 강하게 욕망을 했었는데 둘 다 그럼 욕망이 이루어진 거네. 그런 셈이죠. 근데 이제 욕망의 레벨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뭐 그 자체로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끊임없이 욕망을 하잖아요. 좀 그렇죠. 괜찮은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그렇죠. 텐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욕구, 욕망 이 두 차이의 개념이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 욕구는 근원적이 이게 무의식적이고 생물학적인 거인 거예요. 근데 욕망은 조금 더 의식적이고 뭐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 욕망은 근원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럴 수 있기도 네. 하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욕망과 욕구를 구분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래서 참 어려워. 예.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 그걸 철학에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소개를 드릴 거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건 왜 그러냐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하죠, 그죠?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또 현실은 그 욕망하는 대상이 나를 외면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손에 딱 하고 잡히는 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불확실한 무언가가 있을 때 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만드는 작업이 철학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인문학적으로 충분히 다룰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런 얘기도 이게 굉장히 그냥 얽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좀 되어져서 그렇죠. 네.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뭉뚱-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뭉뚱거려서 알고 있으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뭉뚱거려져 있는 것들을 좀 발라내서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욕망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를 욕망을 하죠. 집이 있어도 더 좋은 아파트를 욕망하기도 하고, 그죠? 또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을 욕망하고 애정이 결핍되면 사랑을 욕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욕망할까요? 좀 근원적인 그걸 질문인데. 가지면 더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죠? 그런 욕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내 삶이 더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욕망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욕망하는 대상이 항상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실에서는 대체로 욕망하는 대상이 나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유님 같은 경우는 내가 거부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대상이 거부를 한 거죠. 내가 돈을 욕망해도 돈은 좀처럼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욕망해도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욕망하고 또 운 좋게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맨 처음에 바라던 상태는 결국 이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욕망해서 그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고 또 나중에 결혼에 이르더라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이 인기를 욕망해서 인기를 얻잖아요. 근데 실제 삶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살면서 다 느끼는 감정일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요? 그죠. 이유는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르니까, 그죠? 만족에 이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욕망하는 걸 극적으로 손에 넣어도 잠시 동안만 기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 우리 속담에도 있고 뭐 다 경험하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네. 뭐 그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지.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자주 출연하는데 외제차를 욕망해가지고 외제차를 딱 사잖아요. 그러면 잠시 기쁘죠. 근데 중간에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차를 또 바꿔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기가 진짜 그 외제차를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욕망하는 걸 얻어도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러면 욕망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에 대한 선택이 잘못된 경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 그걸 얻기 위해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애초부터 어긋나 있어서 욕망하는 대상을 얻어도 실제로는 행복에 이르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크 라캉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한 자크 라캉은 전통적인 프랑스 정신의학에서 출발하여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상을 해석하고
그 이론의 실천에 있어 새로운 면을 개척한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는 1932년 편집증에 관한 박사 논문을 통해 프로이트 이론에 접근하였는데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라캉의 견해는 무의식은 하나의 언어 활동으로서 구조화되어 있다는 태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66년 논집 에크리의 간행으로 유명해졌으며 미셸 푸코 등과 함께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캉은 말년까지 무려 40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상담하고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는 이론을 정립하여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후에 출간된 평전의 저자 루디네스코에 따르면 그의 학문적 업적은 뛰어났으나 거칠고 차가운 성격의 여성 편력이 심했으며 말년에는 자신의 이론에 집착하는 독선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잡지에서는 그를 프랑스 인텔리겐치아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끝. 자크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죽을 때까지 욕망의 원인을 인식조차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게 뭔지 또 자기가 왜 그걸 욕망하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캉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고 찾아보고 아하 그랬는데 다음에 또 들으면 또 뭐였지? 잊어버리죠. 뭐였지?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저도 이 개념을 책을 볼 때는 네. 알았다라고 싶은데 또 돌아서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네. 해보라 이러면 얘기가 잘 안 돼요. 맞아요. 그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좀- 근원적인 전제의 얘기. 인간은 그렇죠. 끊임없이 욕만 하지만 죽을 때까지 잘 모른다. 그쵸. 이 얘기는 전 동의가 돼요. 그렇죠. 예.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라캉은 이론적으로 이제 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요 세 단어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단순화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계는 개인이 의미를 만드는 순간인데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인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도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죠.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자기의 욕구를 인식하는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계는 상징계가 작동하기 이전에 각자가 가지는 인식으로 욕망의 근원이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예. 이와 달리 두 번째 상징계는 현실에서 앞서 한 상상계의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얘기해서 한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면 한국에서는 사람이 저 정도는 되어야 부자다라고 인정할 만한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가령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부자다라고 할 때 어떤 상징을 보고 부자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나요?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어. 예를 들어 뭐 압구정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지 예. 타고 다니는 차는 뭔지 그렇죠? 뭐 무슨 옷을 입는지 그쵸? 은행에 예. 뭐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쵸? 예. 뭐 이런 정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건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상상계에서는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징계에 오면 그게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강남엔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기준에 가장 대중적으로 동의되어지는 몇 가지의 기준을 잘 만드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상상계의 인식이 상징계에 와서는 이제 좀 구체화되죠. 근데 그 구체화되는 게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계에서 개개인이 가졌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상징계에 와서는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라는 상징적 언어로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언어는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타인과 나누는 거잖아요. 해서 상징계에서는 사회적 질서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요건 이제 상상계죠.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냥 삼시세끼 밥 챙겨 먹고 등 붙일 곳만 있으면 부자야라고 구체화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 지 혼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구체적 언어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상계적 욕구가 상징계에 와서는 언어로 구체화되는데 이때 사회적 질서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우겨서는 안 되는 거죠. 보편성을 갖춰야 그렇죠.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사회적 질서나 규칙을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계에 와서는 내 욕망만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하고도 대면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서 자연인처럼 사는 게 최고의 부자라고 말해봤자 이제 이 상상계에서는 가능한데 상징계에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과 비슷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오셨죠? 한편 상징계는 언제나 어긋남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상징계의 언어가 상상계의 욕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우리 앞서 얘기한 논의한 대로 그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이제 부자의 상징적 언어인데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전부 부자일까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는 상징계는 상상계의 욕구를 모두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빈 곳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실제계는 이러한 상징계 내부에 있는 빈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대표적 상징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을 해도 실제로는 이제 내가 진짜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상징계를 획득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개인의 욕구가 상징계라는 사회적 언어로 표현될 때 이렇게 배제되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빈자리가 욕망의 근원이고 이건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이유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죽을 때까지 충족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그렇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락강에 의하면 욕구와 욕망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욕구는 상징계에 편입되기 이전에 상상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란 상징계 이후에 등장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것처럼 본능적이고 필수적인 게 욕구라 이러면 구체적으로 그녀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함께 랍스터를 먹고 싶다처럼 구체화된 게 욕망이죠. 근데 이러한 욕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고 좀 심한 경우에는 강박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욕망하는 대상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욕망하던 대상은 얻었는데 그 대상에 실망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강남 아파트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아니라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우울증은 어렵게 강남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아서 실망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일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욕망하는 대상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실망감과 함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가요? 좌절감을 얻거나 우울감을 얻거나. 뭐 별로 우울한데요, 내용이.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죠? 예. 일단 먼저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자기 욕망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인 욕망과 무의식적인 욕망인데요. 후자처럼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은 현실에서는 추구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욕망이란 상징계로 편입된 것만 해당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욕망과 현실 욕망 사이에는 언제나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해서 욕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예. 네. 뭐 자기가 진짜 욕망하는 게 모르는데 그걸 얻는 것도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락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가령 내가 고급 외제차를 욕망하는 것도 원래부터 내가 외제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것을 부러워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욕망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해서 막상 그걸 가져도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공감이 참 많이 가요. 네. 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다 그렇죠. 경험하죠. 네, 타자의 이 욕망을 말을. 욕망을 네. 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네. 학습된 욕망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잘하면서. 학습된 욕망 또는 비교 속에서 나오는 네. 욕망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학습된 욕망이라는 표현도 맞는데 학습된 욕망은 약간 좀 구조적인 느낌이 좀 드는 네. 거죠. 구조가 만들어낸 욕망이죠.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쨌든 타자, 순간순간 타자가 욕망하는 걸 나도 무의식적으로 따라서 욕망하게 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욕망을 그러면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욕망 덩어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럼 욕망을 가지지 말란 말이냐? 그죠? 뭐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은 원래 욕망하는 주체예요. 해서 욕망을 아예 갖지 않기랑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망이 생기면 그걸 이제 무작정 추구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욕망을 좀 점검해보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뭔가에 대한 욕망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걸 취하기 이전에 이게 나의 욕망일까 타인의 욕망일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욕망하는 대상이 생기면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 내가 지금 무인도에 살고 있어도 지금 욕망하는 대상을 여전히 원할 것인가? 이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건 나의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면 특별히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면 타인의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신박한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이 질문을 만약에 해보면 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락강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지막으로 욕망과 관련해서 저는 미국의 개념주의 미술가인 제니 홀저의 주장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락강의 주장처럼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또 우리의 욕망은 대부분 타자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욕망 충동에서 좀 그죠? 약간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락강의 얘기가 대전제는 참 공감이 가는데 네. 용어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런 말은 좀 어렵긴 한데 네. 욕망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네. 측면에서는 참 그 의미 있고 정돈이 잘 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우리가 그래프 뭐 도형으로 따지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상상계가 전체라면 그 중에 일부가 상징계고 상징계가 포함하지 못한 여집합이 실제계죠. 그죠? 빈 곳, 그죠? 네. 그 실제계가 진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욕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형성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조차도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살면서. 어렵죠. 그것만 이해해도. 이건 내 거고 그죠? 저건 원래는 내 거가 아니지 않을까 어려운데 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신 것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욕망들을 좀 걸러낼 수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약간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죠. 뭐 마지막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줄 평 두 분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줄 평이 오늘 말씀 주셨었던 그 단어 문장이 확 꽂히는데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동의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그 욕망에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봤을 때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지금 욕망하는 대상을 여전히 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최고의 문장입니다. 예. 자유인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희망하다가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알겠습니다. 그죠? 예. 점점점. 좋습니다. 예. 오늘은 욕망하는 것은 왜 우리를 외면할까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죠. 하지만 문제는 욕망하는 대상을 손에 넣어도 생각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욕망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대상이 애초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자크 라칸에 따르면 상상계의 욕구가 상징계라는 사회적 언어로 표현될 때 배제되는 영역이 생기는데 이 빈자리가 욕망의 근원이며 이것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욕망과 현실 욕망 사이에는 언제나 빈틈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 때문에 욕망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다는 사실, 또 우리 욕망은 대부분 타자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불필요한 욕망 충동에서 약간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9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